어떻게 보면 좀 회사에서 정치질을 조금 해야 된다. 돈은 다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야지. 지금까지 이제 HP랑 MP 키우는 과정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기술 습득. 6년 동안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이렇게 배운 점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예. 조직 사회생활 할 때 이렇게 하면 승승장구한다. 이렇게 하면 예쁨 받는다. 이런 거를 배웠죠. 이거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실패 수업의 포인트. 첫째로 일단 물어본다.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게 자기가 조금만 찾아봐도 되는 걸 물어보면 짜증내니까 그런 거 말고 네. 안 되면은 붙잡고 물어보고 감사를 표하고. 근데 이런 게 처음 조직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은 분위기도 무겁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가 돌려 생각하면은 물어본다는 거는 그 상대의 권위를 존중해 준다는 거거든요. 선배로서의 업무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고, 아 제가 선배 이거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선배님밖에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 당연히 좋아하죠. 그게 첫 번째. 예. 그리고 물어본다랑 비슷한데 두 번째는 앵긴다. 오. 그런 앵긴다 말고 친근하게 술자리나 회식이나 선배들한테 이제 술 좀 들어가면 시대기도 하고, 아 그때 좀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아씨 너 인마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아이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거. 미생 보는 것 같아요. 좀 인간적으로 좀 다가가야 된다. 예, 인간적으로 막 하고 하는 거. 그게 두 번째고. 쉽게 누군가를 좋아한다. 그거는 여행 가셔서 했던 거잖아요. 그거는 저기 하마스의 비스토나 치카 땅과 바꾸고 또 할 때고.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거기 임직원들을, 동료들을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거죠. 아니 이거 내가 좋아할 수 있다고 해서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실패한다. 아, 그래서 제가 예. 실패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니 사람이 그렇게 쉽게 좋아한다면은 누구나 다 전쟁이 없고 그러지, 그게 말이 돼요? 라고 하는 분들 말고 그냥 오늘은 출근을 한다, 오늘은 약속이 있고, 뭐 약간 이런 바이브가 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쉽게 싫어하지 않고 최대한 좋아하고, 좋은 점을 많이 보려고 한다. 예,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런 의미에서 다음으로 드리는 말씀이 존경하는 사람을 빨리 만든다. 멘토를 예. 빨리 찾아라.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멘토를 빨리 찾는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거를 하나도 실천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했다. 그 회사에 지금 계신 분들이 되게 공감할 수 있는 팁일 것 같아요.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애티튜드적인 측면이잖아요. 네네.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회사에서 정치질을 조금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도 한 단계 넘어가서 정치질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정치질을 한다기보다 진짜로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친구가 되고 형동생이 돼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좀 부러웠어요, 진짜. 아. 전 진심으로 부러웠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가 안 되니까. 정말 재직하신 분들을 위한 팁인 것 같은데. 네네네. 입사를 할 때 팁이 또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취준생들을 위한 팁이죠. 취준생들을 위한 팁. 시간이 조금이라도 충분하면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직군에 맞는지를 조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사기업이냐 공기업이냐 개인사업 혹은 스타트업 세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취업할 때 되니까 으악 하면서 그냥 막 썼었거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간이 있는 3학년이나 그런 친구분들이 계시면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더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임밸류, 안정성, 연금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장점이 관료적인 분위기나 수직 체계나 좀 딱딱함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은 그래도 공기업이 좀 맞다, 이 정도 생각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그래도 돈이 더 중요해. 네임밸류, 그래도 친척들 모일 때 부모님이 좀 어깨도 으쓱으쓱하고 나도 조카들한테 좀 뭐 지폐도 좀 주고 어디 가서 좀 자랑스러운 아들 행세도 좀 하고, 여태까지 불효자였지만 그래 하면 사기업. 근데 사기업, 잠깐만, 사기업 공기업 다 10년 20년 기대소득 다 똑같잖아. 뭐야 이거. 돈은 다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야지. 이러면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제 모교에서 취업 멘토링을 몇 년 동안 했어요. 멘토링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안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그런 거죠. 그 대학은 들어가면은 뭔가 이제 새로운 세계다 이런 게 있는데, 취업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도 힘든데 들어가면은 이제 진짜 뭔가 고통의 시작인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하기 좀 싫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저만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고 안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진욱님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네, 내가 네. 안 맞아서 퇴사한다, 예. 이렇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략적인 경향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사기업은 돈, 네임밸류, 나는 효자, 이런 거. 공기업도 돈, 네임밸류, 사기업보다 더한 안정성. 사업은 대신 이제 갑작스러운 성장성. 이 정도 경향성은 다 알잖아요. 그래도 그쵸. 안 해봤어도. 네네. 이런 경향성을 내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최대한 이제 나의
나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퍼져 있는 선배들을 연락해서 만나보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은 진짜 커뮤니티든 어디다 다 물어봐도 대답을 다 많이 해주니까 네. 그런 거 이제 다 찾아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탐구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네.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지금 친구들은 그게 가능한 시점이라면은 하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곳을 간다는 게 힘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조금 더. 좀 더 이 디테일한 팁 같은 거. 예. 지금까지 이제 사도- HP랑 MP 키우는 과정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기술 습득. 일단 자소서를 당장 누르륵 써야 되잖아요. 네. 빨리 해야 되고 빨리 효자돼야 돼. 첫째로 사소한 동기부여라도 있어야 돼요. 안개처럼 취업은 해야 되는데 뭔가 뭐 핸드폰보다 3시간 갔네? 대부분 이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준비할 건 별로 없는데 시간은 많으니까 붕 뜨거든요. 그럴 때 그냥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태원역 바로 앞에 네스카페가 있었는데 네. 그 오픈 테라스 자리에 맨날 앉아서 자소서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진짜 돈만 벌면은 이태원 휘황찬란한 이 거리에 가게들 한 번씩 다 가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구나. 좀 더 만들었죠. 그리고 네. 학생 때는 또 비루하게 살고 막 다 쓰러져가는 술집에서 막걸리나 퍼붓고 막 그러다가 나도 좀 인간답게 샹들리에 달린 데서 막 무슨 이런 잔에다가 와인잔. 이런 것도 해보자. 사소한 동기부여라도 있어야 된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거에 대한 목표를 첨예하게 목표의식을, 일단 이게 첫째가 있고,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됐으면 두 번째로 A4나 A3 같이 큰 종이에다가 테크 트리를 그리는데 왜 취업인가, 왜 대기업인가, 왜 삼성전자인가, 왜 삼성전자 영업 마케팅인가 생각을 하면서 쓰는 거죠. 자소서를 그냥 바로 쓰려고 하면은 머리가 하얘지니까 네. 내가 왜 취업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회사지?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거는 되게 면접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취업하라니까 하지. 돈 벌려고 하니까 하라지. 이거 이런 질문 왜 하는 거야? 막 그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이왕 하기로 했으면은 그래, 나는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거다. 쓰는 거죠. 그건 좀 당연한 얘기인데 네. 스터디를 꼭 해야 돼요. 스터디를 생각보다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스터디 덕도 많이 보고 열심히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멘토링 하면서 후배들하고도 얘기해보고 뭐 하다 보면 스터디를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스터디가 왜 좋아요? 일단 같이 하면서 서로 피드백이 되니까. 그리고 근접성 문제 풀 때도 서로 시간 딱 지켜서 할 때, 면접 스터디 같은 경우는 내 면접하는 걸 상대가 모의 면접처럼 봐주잖아요. 네네. 그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이겨내시고, 어차피 면접 가면 힘드니까 매도 미리 살살살 많이 맞아가지고 세게 맞을 때 덜 아프게 하는 게 낫다. 이거는 멘탈 관리적인 측면인데, 취업 준비하고 면접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회사 제발 저를 뽑아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막. 근데 이러면은 할 말도 못하고 생각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사는 나에게 정당한 가치, 이제 급여를 주고 나에게 일을 시킬 건지를 알아보는 거고, 나는 어쨌든 나도 내 시간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이 회사에 팔아도 되는지를 탐색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기 전에 딜을 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 나도 내 소중한 인생 여기다가 넘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니까 너희가 내 가치를 알아봐 주면 다행이다. 그런데 제발 알아봐 줘. 되게 꽁트를 좋아하셔. 알아봐 줘. 이런 간절함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거랑, 그리고 이제 면접은 소개팅이라는 마음으로 서로 맞는 사람 들어오면은 내가 무슨 개소리를 해도 상대가 깔깔대고 막 서로 좋아하고 웃잖아요. 그쵸. 어떤 면접관이 들어오냐, 그리고 그 면접관이 어떤 기분 상태이냐,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어쨌든 운이다. 결국은 운이다. 소개팅도 운이지만 말끔히 꾸미고 그래도 오늘 어떤 말을 할까 고민을 하고 나가는 것도 성공률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면접 준비하고 그러는 것도. 내가 경험했고 이렇게 미끄러졌고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다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신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저는 좋게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진웅님 좋아요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패 수업 구독자님들, 좋아요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이상하다 이거. 아니 BJ들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이거 막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거? 안녕하세요, 성경쌤이에요. 오늘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대한민국 최고 기업 삼성전자에서 6년을 일하다가 때려쳐버리신 홍진웅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남들과 비슷한 생각으로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셨지만 그분의 마인드는 절대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무급휴직을 때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자기 개발을 하시면서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하셨고 이런 거죠. Jamás he visto una chica tan guapa como tú. 떠나셨어요. 그렇게 오랜 여행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겪고 많은 일을 겪으시면서
보시면서 아, 나도 어딘가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준생을 위한 꿀팁도 전수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디에 특출난지를 잘 파악을 해야 취업도 쉽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액탐구 보고일건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진짜 수액이 넘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 같이 수액 한번 있어 볼까요?